이 글을 쓰는 오늘은 1월 2일입니다. 여러분도 날짜를 쓰고 함께 쓰며 시작해주세요. 우리의 세 번째 주제는 책 독서록이었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독서록을 쓰시나요? 먼저 점검해 볼게요. 나의 독서록. 유형은 물론 다양한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크게 오늘은 어떤 걸로 살펴볼 거냐면 이렇게 선을 하나 쭉 긋고 나의 독서록이 줄거리 그리고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는데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50대 50 정도 차지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점을 톡톡톡 찍고 50대 정도, 50%대 50%로 적는다 라고 표현해 주세요. 만약에 나는 80%가 줄거리다. 그리고 20%만 느낌이면은 여기 이쯤에다가 80, 20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독서록은 어떤 글인지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독서록은 글을 읽은 후에 줄거리나 느낌을 기록한 글이에요. 오늘 근데 우리가 독서록을 살펴볼 때는 이것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살펴볼게요. 어떻게 살펴볼 거냐면 글을 읽기 전 그리고 읽는 중 줄거리나 느낌을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냐면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독서록의 의미를 넓혀서 생각하는 이유는 독서록을 쓰는 이유에서 찾을 수 있어요. 독서록은 왜 쓰죠? 숙제해야 돼서 쓰는 경우가 저도 많았던 것 같아요. 항상 지금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독서록을 쓰는 이유는 사실 독서를 제대로 하기 위함이죠. 책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이 목표를 독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독서록의 개념을 글을 읽는 전, 중, 후에 줄거리나 느낌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한 글이라고 생각하면서 독서록을 쓰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숙제로 내가 어떤 독서록 숙제가 있어서 이렇게 읽기 전, 중, 후에 다양한 방식으로 독서록을 작성했을 때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선생님은 없을 거예요. 뭐라 할 교수님도 없을 것 같아요. 다양한 방법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독서록을 좀 더 다양하게 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정말로 독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독서록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일단 방법을 살펴보아야 되겠죠. 자, 정말 중요한 방법 적어보겠습니다. 쓰는 방법이라고 적어볼게요. 방법. 다시 선생님이 처음에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은 줄거리가 얼마나 차지하나요? 사실 제가 수많은 학생들을 독서록을 읽어와 봤지만 줄거리가 80% 이상인 학생이 대부분이에요. 줄거리는 굉장히 중요하긴 중요해요. 책을 요약한다는 거 엄청난 능력이죠. 그런데 아무래도 독서록을 쓴다면 발전해야 돼요. 느낌을 더 많이 쓸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학생들에게 독서록을 지도할 때 조금 수준이 낮은 단계의 학생에게서는 줄거리를 더 요약해보는 걸 연습을 시켜요. 그리고
줄거리 요약을 충분히 잘하는 독서록 수준이 올라간 학생들에게는 자꾸 느낌이나 생각의 비중을 늘려보라고 지도를 하거든요. 적어도 내가 느낌이나 생각을 쓸 수 있는데 줄거리만 한번 요약해보는 거랑 쓸 수 없어서 줄거리만 요약하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그러면 그렇게 쓰기 위한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다양한 색의 활용입니다. 독서록을 쓸 때 3가지 정도의 색깔 있는 펜을 준비하세요. 또는 줄을 끄는 형광펜도 괜찮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줄거리를 검정색으로 적었다. 그렇다면 그 뒤에 느낌은 다른 색깔로 적어보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파란색으로 적어볼게요. 그리고 독서록에서 그대로 문장을 인용하기도 하죠. 그대로 내가 어떤 문장을 그대로 적은 부분, 요약한 거 말고 내가 인용한 부분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을 구분해서 독서록을 적어주면 일단 내 독서록 쓰기 실력이 발전해요. 눈에 딱 보이잖아요. 아, 내가 줄거리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많이 적었는데 생각은 파란색으로 한 줄밖에 안 적었구나. 인용은 아예 안 했구나. 이런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독서록 실력이 일단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색을 활용할 때 효과는 책을 다음에 다시 다 한번 훑어보지 않아도 내가 쓴 독서록만 봐도 검정색 부분, 줄거리 쓴 부분 눈으로 빠르게 한번 확인하고 나의 생각을 쓴 부분을 파란색으로 시각적으로 탁 확인하고 빨간색 인용한 부분 확인하면 그 책을 다시 한번 그대로 읽은 것처럼 내가 책에서 얻은 생각들을 해낼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책을 읽는 효과를 나의 독서록만 봐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 볼펜을 활용해서 독서록을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담임 선생님들께서 많이 추천해 주셨을 거예요. 다양한 방식, 다양한 형식의 독서록을 써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저는 특히나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에 따라서 형식을 잘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문학이라고 표현하는 이야기글이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비문학이라고 표현하는 이야기글이 아닌 경우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이야기글을 읽은 경우에는 주인공 또는 그 외의 다른 인물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겠죠. 또는 이야기가 아닌 경우에는 작가에게, 그 글의 작가에게 편지 쓰는 활동을 해볼 수 있겠죠. 또는 이야기가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책의 한 장면이나 또는 마지막 결말을 바꾸어 써보는 활동도 괜찮겠죠. 더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책이 아닌 경우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하나의 주제, 내가 관심 있는 하나의 주제에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고 그리고 하나의 독서록으로 정리해보는 거예요. 이 방법은 잠시 후에 예시를 들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볼게요. 그리고 또 이야기책에서 하나 더 추천하자면 인물 관계도 그리기. 이런 활동도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책을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줘요.
이것도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자면 거북이와 토끼책을 읽었다. 그러면 엉금엉금 거북이와 그리고 깡총깡총 토끼에 대해서 인물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그러면 거북이는 성실하다. 얘는 장깨가 많다. 그리고 둘은 어떻게 한다? 대립을 한다. 달리기 대결로 대립을 하죠. 결과 여기가 승, 여기가 패. 이렇게 인물 관계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서 그리고 또 덧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인물들의 성격에 따라서 일어난 사건들을 적어보니까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생각을 글로 덧붙일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성실하다, 장깨가 있다, 이런 거 자체가 나의 생각이기는 해요. 인물 관계도에 이미 내 생각이 흠뻑 들어가게 작성해주면 더 좋아요. 이렇게 인물 관계도 그리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을 읽었을 때 여기서는 어떤 방식인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는 마인드맵 방식을 추천합니다. 내가 요즘에 관심 있는 주제 있죠? 예를 들면 저는 노트 쓰기 요즘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도서관에 가서 노트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검색을 하면 어떤 책 1이 나오고 또 책 2가 나오고 2권 정도만 해도 괜찮고요. 책 3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3권을 동시에 읽어요. 근데 물론 동시에 차례대로 읽으란 뜻은 아니에요. 목차를 보고 내가 관심 있는 부분만 부분적으로 읽는 거예요. 꼭 독서록을 책을 한 권 다 읽고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읽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볼 수 있어요. 물론 책을 읽다 보니까 중간에서부터 읽었는데 이 중간에 읽다 보니까 앞에 나온 부분도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그 앞에 부분도 읽어요. 그러다 책을 한 권 다 읽으면 좋겠죠. 3권 다 읽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리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러면 부분적으로 읽어요. 이렇게 읽은 다음에 그 책 1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내가 어떤 노트 쓰기를 어떻게 해야 한다 정리해보고 또 가볍게 정리해보는 거예요. 정리한다는 거에는 내 느낌도 분명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비교해보는 거예요. 이 내용과 이 내용은 어떤 점에서 비슷했다. 공통점이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는 이런 차이점이 있었다. 이렇게 한 주제에 대해서 책을 동시에 읽어가면서 독서록을 작성하게 되면 내가 관심이 있었던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알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책에서 계속 비슷한 내용이 나올 거고 미묘한 차이들을 발견하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록을 쓰는 3번째 방법. 이 방법도 조금 여러분에게 다소 충격적일 수 있지만 저는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특히나 여기 줄거리의 비중이 너무 높은 학생들. 정말 수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쓰는데 제가 아무리 느낀 점을 더 많이 써봐 해도 그게 잘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에요. 바로 어떤 방법이냐면 상상 독서록을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쓰냐면 상상 독서록은 책의 제목 그리고 차례 그리고 책 표지에 보면 막 사람들이 읽고 이 책은 어떤 책이다 하고 가볍게 줄거리가 나와 있기도 해요. 줄거리나 다른 사람의 느낀 점, 사람의 서평이라고 하죠. 이거들만 보고 독서록 써보기예요.
책을 읽어야죠. 독서록 쓰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것도 굉장히 새로워요. 왜 이렇게 쓰냐면 책을 다 읽고 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끼와 거북이를 읽었다? 그러면 토끼랑 거북이가 했던 세세한 내용들을 자꾸 줄거리로 쓰고 싶어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책을 읽지 않고 그냥 토끼랑 거북이가 대결을 했는데 토끼가 잠을 자서 거북이가 이겼다. 이 내용만 읽잖아요. 그러면 그 게으름, 토끼의 장깨와 게으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나의 생각을 쓰게 돼요. 세세한 줄거리들을 모르니까 적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활동들은 나의 생각 쓰기 위주로 쓰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너무 근데 책의 내용을 도저히 모르겠다, 못 적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인터넷으로 내용을 조금 검색해봐도 괜찮아요. 간단하게 줄거리만 검색해보는 거예요. 제가 책 읽기를 참 좋아하는 학생이었지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좋아했지만 이상하게 선생님들이 추천해준 책은 강제로 읽는 책은 별로 읽고 싶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썼었어요. 어릴 때부터 상상해서 독서록을 막 쓴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상상해서 쓴 독서록이 상을 받고 대학생이 되어서 선생님이 또 책을 10권 강제로 읽으라고 시키길래 교수님께서 상상해서 독서록을 썼어요. 열심히 차례를 보면서 줄거리를 검색하고 그리고 책을 읽는 데 쓰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계속 제 생각만 써내려간 거예요. 그 과목은 A+가 나왔어요. A뿔이라고 하죠. 생각만 쓰는 게 참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책은 읽는 게 중요해요. 책을 읽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자꾸 줄거리를 많이 쓴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에게 상상 독서록을 써보라는 거예요. 책의 중요한 주제만 보고 그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책의 주제. 글쓰기라고 보면 돼요. 책의 주제에 대한 글쓰기. 그리고 나서 책은 읽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독서록을 이렇게 써보았어요. 정말 공부같이 직접 독서록을 같이 써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이 영상을 보았으니까 독서록을 한번 직접 써보세요. 평소에 내가 좋아했던 책을 한 권 골라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독서록을 한번 써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책과 관련된 이야기, 필사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